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같이 잠언을 묵상한 지 30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꼰대스럽다. 꼰대라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억을 좀 거꾸로 가보니까 꼰대라는 말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꼰대라는 말을 하는 아이들이 이제 소수의 소위 말하는 이제 불량 학생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자기 선생님이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은어로 속어로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요즘의 꼰대라는 말은 그냥 공공연하게 적절치 못한 태도를 가진 어른들을 비웃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칭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꼰대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말을 쓰는 아이들이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그 말을 썼어요. 은어나 속어로. 근데 지금 바뀐 형편에서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 그 말을 듣는 어른들이 마치 그 이전에 그 말을 쓰는 불량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눈치 보고 써야 될 그 태도를 어른들이 그대로 가져서 어른들이 이제 어떤 행동들을 공적으로 할 때 자기 말과 행동을 사전을 검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역전이 되는. 근데 그런 어른들이 이제 그 조심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속으로는 아이고 말세야, 이게 뭐 장유유서가 뒤집히고 뭐 이게 세상이 끝날 때가 됐어, 이렇게 투덜대면서 자기를 이제 검열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된 거죠. 세상이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뀐 세상 속에서 이 바뀐 세상을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영문을 몰라 하는 어른들은 이제 이런 고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꼰대스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래서 이제 복장, 뭐 말 태도도 이제 젊은 사람들의 말들, 뭐 이런 것들 막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연구하는 어른들, 꼰대인 어른들만 모르시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아이들도 아는 비밀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꼰대가 아무리 연구하고 애를 써서 노력을 해도 그분들의 꼰대스러움, 노란색 나고 신내 나는 꼰대스러움은 탈색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지워지지 않는다. 냄새가 나고 색깔이 나는 거지.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지경 속에서 근데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사실 저는 오늘 잠언을 읽으면서 더 그게 확 와닿는데 잠언의 얘기가 사실은 되게 꼰대스럽잖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정답 이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보이는데 꼰대죠. 근데 사실은 잘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이 더 감동인데 꼰대스럽지 않은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꼰대스럽지 않은, 꼰대인데 꼰대스럽지 않은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벌써 고대 옛날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 와, 이거 참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꼰대이면서 꼰대스럽지 않은 그 감동, 소름이 끼치는 그 감동, 그게 뭘까? 그 정체가 뭘까? 라는 걸 조금 제가 느낀 거에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특별히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이게 선배들한테 이게 하는 말인데, 그죠? 뭐 동창회 같은 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사회 속에서 꼰대가 꼰대스러움을 그나마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냥 말만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절대 후배들 앞에, 아랫사람들 앞에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돈만 열심히 내라, 이런 말로 읽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요, 회사 안에 선배와 후배도 마찬가지예요. 후배와 선배가 그냥 가끔 보고 별로 인간적인 관계가 없는 선배와 후배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뭐 동창회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보는 그런 선후배 관계라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혹은 정말 정을 나누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선배와 후배 사이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내주는 관계는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언이 적절한 조언이다라고 말할 때 이걸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잔소리를 듣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이런 거죠. 여전히 아이들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잔소리는 듣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조금 더 안으로 이렇게 속내를 읽어보면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게 단순히 지갑에 돈만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분명히 잔소리는 듣기 싫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른이 필요하죠. 어른이 가지고 있는 돈,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이제 이 꼰대스러움을 혐오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꼰대인 어른들이 눈치 빠르게 해야 될 태도는 무언가? 이거는 뭐냐면, 내가 꼰대스럽지 않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주눅이 들어서 조심하고 또 막 어떻게 하면 꼰대스럽지 않을까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어른스러움의 잠언에 보여주는 제일 큰 매력은 뭐냐면 때를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 아이들 곁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있다가 그 아이들이 필요한 어떤 것,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경험이나 지혜일 수도 있고 충고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할 때에 지갑을 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아이들 곁에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런 여유를 갖는 어른이 되는 것, 이게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저는 잠언을 오늘 특별히 읽다가 잠언이 여러 가지 오늘도 쏟아내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들이 이런 모양을 띠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잠언 속에는 수없는 설득과 경고와 권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건 못지않게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겪는 적나라한 문제, 가난해지면 친구들이 떠난다. 그죠? 심지어는 가족도 너를 버릴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같이 던진다는 거예요. 말을 해요.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고 반대로는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자녀들이 알아야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잠언이 보여주는 쿨함, 결국 이 쿨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쿨함이겠는데 그 쿨함이 어디 있냐면 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돼버리시는 거죠. 모든 것을 제공하고 모든 말을 하면서도 최종 선택과 결정을 이걸 듣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주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쿨함, 잠언의 쿨함이죠. 바로 거기에 꼰대이면서도 꼰대스러움을 피할 수 있는 멋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나도 이런 아빠가 됐으면 참 좋겠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기다려주는 것, 여유를 가지고 서 있는 것, 또 필요할 때 해줄 수 있는 지갑을 준비하는 것.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무슨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술이나 아이들의 얘기들을 배우는 것,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쿨한 능력자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여유 있는 어른이 아빠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본질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들을 좀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면서 그런 어른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